저는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그건 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열의 9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계시거든요. 전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 드리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입니다. 세무사님,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0.1%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오해부터 좀 풀고 갈게요. 그러니까 0.1%가 지금 부자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0.1%는 세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이 상위 0.1%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님이 0.1%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매출이 좀 적은 소상공인에 불과하고요. 당황했어요. 연매출이 이제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마 돈 버는 기술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실 거예요. 근데 그 버신 돈을 지키고 또 합법적으로 꺼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기술, 이거는 좀 대표님이 아시는 영역이랑 좀 완전히 다른 영역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 컨설팅이고, 이 채널이 다룰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버는 건 대표님 목, 그리고 지키고 빼는 건 제 목. 그래서 이 채널은 그 지키고 빼는 기술을 매주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첫 영상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첫 영상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이제 나와야 될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뢰는 좀 자격증이 아니라 이력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일단 제 소개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국세청 출신입니다. 그것도 재산제세과를 나왔는데요. 그 재산제세과라는 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직접 신고, 고지하는 다루던 부서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좀 매기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영업직으로 뛰어나오고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표님의 세금을 줄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어떤 논리로 과세하는지, 또 어디를 들여다보는지, 무엇을 문제 삼고 자료를 받는지 저는 그 안에서 직접 다 봤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패를 알고 두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무조사 방어가 조금 강한 이유가 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험 내시는 분이 선생님으로 오신 거랑 똑같은 거네요. 비유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도 같이 찍었었지만. 둘째로 저는 15년째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후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성수동에서 열림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법인 대표님도 당연히 받겠고, 그리고 그 대표님들의 법인 설립부터 또 가업승계까지 생애주기 전체를 현장에서 함께 걸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책도 쓰셨다면서요? 네, 그 좀 부끄러운 저 책이지만 상위 0.1% 법인 컨설팅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채널 이름도 PD님한테 그 제가 권유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권유해서 나온 거고요. 그 강단에서도 그 동료 세무사들과 보험 전문가들을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꼭 0.1%를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0.1%는 제가 0.1%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인 컨설팅에 0.1% 그 과정들이 담겨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력이 좀 독특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좀 독특한데요. 저는 전문직 최초로 그 보험회사에서 어떤 실적을 달성하면 주는 그런 상패 같은 거인 MDRT라는 그 실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8년 연속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MDRT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험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세무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세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도 왜 세무사가 무슨 보험이냐, 힘드냐, 돈이 없냐, 왜 보험 설계사까지 하고 있냐. 근데 사실 따지면 제가 이게 제 컨설팅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이 어떤 게 따라올까요?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이전할 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세금을 해결하고 나면. 그래서 그 가업승계에 대한 재원, 그리고 대표님 돌아가시게 되면, 유고를 하시게 되면 상속세 납부재원, 그리고 대표님 돌아가셔도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게 결국 보험 솔루션이랑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게 세무사님 안에서 끝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세무사가 문제 있습니다 하고 끝.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고 또 따로. 근데 저는 진단부터 해결까지 한 손에서 이제 끝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MDRT 실적의 8년 연속이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처음과 끝의 솔루션이 현장에서 통한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8년 정도면 거의 군대로 치면은 말뚝박은 수준 아닌가요? 말뚝이 아니라 거의 주임원사 내지는 막사 수준인데요. 네, 그 8년을 이뤘다는 건 단순히 이제 실력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기도 해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 채널에서는 어떤 거를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진행할 영상에서는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이거 하나만 인지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에도 우리 인간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인도 뭐 사람처럼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인도 어떻게 보면 인격, 우리 세법상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또 죽으면 또 상속하듯이 법인도 비슷한 4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첫째로 설립기,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 혹은 애초에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면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세금 구조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는 성장기고요. 설립이 잘 되고 이제 매출이 오르게 되면 또 이익이 쌓이겠죠. 근데 그 이익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부에 이렇게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부에 갇혀버린 금액을 꺼내려면 똑같이 세금을 또 내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첫 번째 벽에 부딪혀요. 내 회사 돈이고 내가 이끈 회사인데 네. 왜 내가 세금 내고 가져야 되냐, 마음대로 못 쓰는 돈. 이게 성장기에는 어떻게 내 거화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번 돈인데도 내가 못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은 제가 법인 등록번호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랑 대표님이랑 완전히 다른 인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인격한테 돈을 갖다 쓰면은 다른 인격의 돈을 쓰니까 당연히 증여세, 뭐 양도세, 상속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붙겠죠. 그런 거를 대표님들은 사실은 내 회사랑 나랑 동격인데 왜 내가 세금 내고 가져가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법인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로 성숙기인데요. 이익잉여금이 일단 수십억이 쌓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이 잘 운영돼서. 대표님 연세도 20년, 30년 지났으니까 거의 예순을 바라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거래 항목이 들어오는데 좀 어려운 항목인 증자, 감자, 자기주식 소각, 그리고 지주회사제를 이용한 가족법인 구조를 통해서 이 법인에 있는 자산을 재배치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저는 진짜 0.1%의 영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 소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자기 주식을 뭐 자기가 사서 뭔가 한다는 건가요? 그 비유가 막 적절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쓰면은 국세청이 그 자기 주식 주머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법과 위법의 좀 종이 한 장 차이고, 이거를 잘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설계하는 게 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세무사들, 컨설턴트 이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감자는 뭐예요? 먹는 감자는 아닐 거고. 감자는 우리가 처음에 설립할 때 투자를 받거나 내가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자본금, 그러니까 그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자본금이 네. 예를 들어서 5억 투자를 받고 하게 되면 자본금이 5억이 설정이 되잖아요. 네. 감자라는 건 그 자본금을 감한다 해서 감자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가 아니라 감자를 통해서 3억짜리 그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 그리고 증자를 한다면 또 투자를 더 받아서 10억짜리로 만드는 구조. 이런 걸 이제 증자 감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주들의 세금 관련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들어보시면은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실제로 실행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인 거죠. 네 번째로는 승계기, 청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이끌어온 회사를 자녀한테 넘기느냐, 아니면 정리하느냐, 뭐 혹은 M&A나 합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자녀한테 가업 승계가 잘못되면 통째로 이제 세금으로 다 날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너무나 유명한 3세븐이나 이번에 그 정수기 회사 쌍목본대에 넘어간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관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회사를 자녀분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그런 상속세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사전에 좀 방지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들을 좀 막아주고 막 그런 건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세무사로서의 한계가 어떤 큰 기업에 뭐 오랫동안 자문을 하는 세무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기업이면 사실 상속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속세는 뭐 어떤 가업승계나 이런 것도 상속세 공제 한도가 있는 건데 그 금액이 넘어서 막 몇천억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부에 있는 그 자녀분들이나 다른 주주는 그냥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고 이 회사를 정리해서 차라리 내가 다른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가 더 좋은 조건을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꼭 가업승계 하나만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런 설계 하나로 이제 운명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이 채널에 답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영상부터 제가 이 지도를 딱 먼저 펼쳐 보여드릴게요. 기업 회장님들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가장 고민할 만한 것들을 다 담아서 올려주신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 이 컨텐츠가 쭉 유지된다면 제가 영혼까지 끓은 노하우를 뭐 몇십 차례 거쳐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아야 될 텐데 저도 이제 고민이긴 한데 이제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사님이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근거 없는 절세는 말하지 않는다가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는 법령과 판례가 붙을 거예요. 카더라도 없고요. 그리고 세금은 결국 싸움이고, 싸움은 어떤 세무서에 제출할 때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답변이 발달한 그런 AI로 좀 판례 근거 없이 그 AI 답변만으로 그 세금을 단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디테일한 걸 못 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AI 답변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제 국세청 실무 경력과 제 근거 있는 판례와 법령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어렵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전문성이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로 좀 많이 포장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대표님도 어려워하시고.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알아듣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또 8년 동안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제가 갈고 닦은 게 이 내용을 어떻게 대표님한테 쉽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냐가 제 실력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딱 한 줄로 이 채널 슬로건을 요약하자면 거는 건 대표님, 지키는 건 이상국. 이렇게 슬로건을 걸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 머릿속에 분명히 떠오른 숫자가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통장에 못 꺼낸 이익이익금이든 처치곤란한 내 가지급금이든 또 내 자녀한테 어떻게 줄지 모를 막막한 승계 문제든 그 숫자가 떠오른다면 그냥 두지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진행하면서 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가지급금 도대체 어떻게 없애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세무관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